지난번 이 돈복과 재물복이 끊이지 않는다는 재고기인 사주팔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주팔자에서 재물복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자기가 태어난 날에 생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재물복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재고 귀인 사주팔자입니다. 본인 사주팔자에 혹시 태어난 날의 기운이 오늘 말씀드리는 사주 일주를 갖고 있다고 하면 재물복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요즘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 때를 기다리시면 반드시 재물적인 운기가 좋아지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팔자가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로 문자로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뭐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혹시 눈이 침침하셔갖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확대, 요즘은 유튜브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귀인이라는 것은 재 창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주팔자 중에서 태어난 날의 일주를 중심으로 일지의 재물의 고장지를 갖고 태어난 사주를 재고 귀인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에서 재물의 운기는 주로 이제 편재와 정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편재와 정재를 말을 하죠. 그래서 재물의 기운이 없어도 태어난 날의 일주를 봤을 때 재물의 창고가 일지에 있으면 재물복이 많다. 이것을 재고 귀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좀 격을 잘 이루고 있어야 돼요. 성격이라는 것은 격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파격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좀 약하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또 보는 게 있는데 그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기세가 강하면 더욱더 좋아요. 그리고 일지의 재고가 없어서 혹시 월지나 시지에 있을 때도 비록 편재 정제가 아니어도 재물복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날 생일의 기운, 즉 일지에 있어야 진정한 재의 고장지, 재물의 창고를 갖고 있는 재고 기인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팔자에서는 편재와 정제를 재물의 기운으로 봅니다. 하지만 뭐 꼭 편재 정제가 아니어도 이렇게 재고 기인 사주로 태어났다라든지 아니면 뭐 진술충미가 있다라든지 또 아니면 금의 기운이 있다라든지 했을 때도 물상적으로 재물의 기운으로 봅니다. 주로 일지 속에 지장간이라고 있는데 지장간 속에 숨어있는 재물의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재고귀인인데 대운이라는 건 10년마다 들어오는 운이고 세운은 1년마다 바뀌는 운인데 이때 충이 온다면 지장간 속에 숨어있던 재물의 기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재물의 운기가 좋아져요. 그런데 이게 운에서 오지 않고 내 사주팔자에 충이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진술충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운에서 오지 않아도 재물의 기운을 갖고 있는 재운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운이 있기 때문에 재물의 운기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일지에 있을 때를 가장 좋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월지에 있다. 그러면 부모가 재물복이 있고 부모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시지에 있으면 또 자식이 또 재복이 좋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지에 있는 것이 본인이 갖고 태어난 재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고기인에는 어떤 일주가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주는 태어난 날의 생일입니다. 어떤 일주들이 재물의 창고에 가득 갖고 태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재고귀인 일주라 해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뭐 사주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사주에서
공부를 안 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태어난 날이 갑과 을일날 태어나신 분은 이 아래 보시면 지금 노란색 바탕에 한자 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진이라고 하는데 갑진, 즉 그 용의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재물의 기운이 있다. 즉 갑과 을일은 진이고요. 병정은 술과 축입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병술일날 태어나든지 정축일날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무기는 무진, 기축, 즉 무진일날 태어났다라든지 기축일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경신은 경미라는 건 없어요. 경미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신미일날 태어나신, 동그라미 친 신미일날 태어나신 분이 재물의 창고, 즉 재고 기인 날에 태어난 거고요. 임계는 임술일날, 개술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임술일날 태어나신 분들이 그날 생일을 갖고 태어났으면 재물 창고를 잔뜩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을은 진, 을진 이건 뭐냐 그럼 을일날 태어났는데 태어난 달이 진월이라든지 진시에 태어났으면 일단 그래도 재고 기인으로 본다. 그렇지만 내가 태어난 날 갑진일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기선 태어난 날의 일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을진 일주가 없어서 그래요. 즉 그렇게 따지면 경미 일주도 없고 개술 일주도 없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라든지 월에 만약에 진을 갖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경금 일주인데 미월이나 미시에 태어났다라든지 아니면 개수일간인데 술월이나 아니면 술시에 태어났을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친 그것은 아래 보면 갑진, 또 경신 보면 신미, 또 임술 보면 임술 이렇게 됐을 때만이 재고기인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을지는 없기 때문에 태어난 날의 시간이라든지 달이 진월일 때 그때는 재고 기인으로 볼 수 있지만 재고 기인 일주는 아니다. 좀 말이 좀 어렵네요. 어쨌든 이것은 사주의 기운을 놓고 여러분들이 혹시 편재 정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갖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재물복이 있다. 그런데 갑을일 날은 진 자체가 또 편재 정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갑을일 날은 진이 있으면 그냥 재물복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세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올해가 25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지가 재고기인이 진술충미는 고장지기 때문에 다 창고를 나타내는데 이거와 충이 되는 해 예를 들어 갖고 술이라고 하면 24년 작년 갑진년에 재물의 창고가 열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정축일주라든지 기축일날 태어났다. 그럼 이런 분들은 27년 정민년이 왔을 때 충미 충살이 돼서 그때 열리는 겁니다. 일단 충이 돼야 땅에 지진이 일어나야 거기에 따라서 그 땅 속에 숨어 있는 재물의 창고가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천천히 다시 들으시면 아, 내가 정축일날 태어난 사람은 27년이 재물복이 좋겠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기축일날 태어났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27년이 좋다. 그런데 이제 월도 해당이 돼요. 만약에 정축일주면 미월이면 양력으로 7월달이잖아요. 기축일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갑진일주다. 그러면 수월이니까 가을이 되겠죠. 무진일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월. 그럼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진월이니까 양력 4월이 되겠네요. 이럴 때는 그 달은 재물의 운기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국인 일주 10개를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해서 십천간으로 알아봤는데 사실은 진짜 제국인이 있어요. 진제국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갑진일주 편제를 깔고 있죠. 물론 진은 수의 고장제지만
진 속에 무토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갑진일주, 또 정축일주. 축이라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사유축 금국에 고장됩니다. 사유축이니까. 그래서 정축일주. 또 무진일주. 무진은 진은 신자진, 수의 고장지지만 무토 입장에서는 재물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무진일주. 그리고 경금과 신금 입장에서는 신미일주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미일주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미일주가 됐을 때 제 고장지를 갖고 있다. 물론 경일주가 미월이나 미시에 태어났다 해도 어느 정도 적용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가 있을 때 가장 좋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임술일주. 왜냐면 술이라는 것은 인후술, 화의 고장지, 재물의 고장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운이나 뭐 세운이나 대운에 와서 충파가 있을 때 그때 창고가 열린다. 그래서 충되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어느 해에 충이 들어오고 몇 월에 충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인년생이 임술일날 이렇게 태어나면 제5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5입니다. 고장지, 임술. 왜 그러냐면 이 술 중에 정화라는 화가 들어있어요. 이 화는 임수 입장에선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술 중에 있는 이 재물인 정화를 꺼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재물의 창고가 언제 열리느냐? 바로 여기 아래 보면 대운에 임진대운에 이 진대운이 들어오면 진술충이 돼서 결국 땅 속에 있는 보물이 쏟아져 나온다. 아니면 창고가 열린다.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 가지고 임진대운에 온다든지 임진년 아니면 갑진년 뭐 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이 들어오면 이 수를 충파를 시켜 갖고 창고가 닫혀 있는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재물의 기운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고기인 중에서 일주를 보면 갑진일주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지금 말한 임술일주, 기축일주 이런 일주들이 있을 때 지지가 충이 되는 대운이나 충이 되는 연 아니면 충이 되는 그 달 이럴 때 재물복이 좋다. 좀 이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거 내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걸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사주팔자에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언제 그러면 돈복이 들어온다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지가 충이 됐을 때, 충이 돼서 그 창고가 열렸을 때 그때 돈복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내 사주팔자에 편재 정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복을 갖고 태어난 것이고요. 이 제국이는 돈복은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 이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최대한 좀 시간을 줄여가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 재물의 기운, 재고 기운에 대해서 또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재고 귀인 사주 예시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